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진구 교수입니다. 금일 우리 그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팬데믹 이후에 HRD 패러다임 변화와 디지털 러닝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HRD 담당자분들이 이 포럼에 참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요새 HRD 어떠십니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HRD 분야에서 저도 꽤 오랫동안 일을 했었었는데요. 요 사이를 보면 정말 HRD의 어떤 변화, 또 변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HRD를 기업에서 시작했었을 때 제가 하던 HRD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HRD의 모습은 분명히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또 미래의 HRD는 또 지금보다도 더 발전된 어떤 형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좀 핵심적인 요소를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조직에 계신 우리 HRD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HRD 패러다임 변화를 좀 이해하고 또 기업에서 또 조직에서 디지털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체제, 시스템들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환경 변화가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특히 우리 비즈니스 환경 변화가 굉장히 컸지요. 제일 잘 아시는 것은 먼저 비대면 비즈니스의 발달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면대면 비즈니스에서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비즈니스 전체를 다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죠. 그런데 이런 어떤 비대면 비즈니스의 발달은 또 다른 변화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업무 환경의 변화죠. 아마도 지금 이 포럼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댁에서 또는 뭐 카페에서 자유롭게 이런 어떤 포럼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 환경이 이제는 사무실만 고집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비대면 업무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과 체계가 기업 내에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어떤 비대면 업무 환경과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우리 HRD도 비대면에 관련된 요구들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기존의 HRD는 교실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집합교육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죠. 그런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HRD를 해야 된다는 어떤 요구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많은 HRD 부서들이 준비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죠. 아마도 올 연말까지도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예측들 하에 나름대로 어떤 방역 단계 또 방역 대책들과 연계를 하시면서 우리 HRD를 또 비대면, 대면을 적절히 섞어서 운영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어떤 팬데믹 이후에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요,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인 DT를 향해서 트리거하는 어떤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HRD는요,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의 패러다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서 학습의 주도권을 교사가 가질 것이냐 또는 학생이 가질 것이냐 이러한 어떤 논란들이 계속 있었었죠. 이러한 어떤 논란들 속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교사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들의 어떤 쉬프트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ATD라는 어떤 컨퍼런스를 다닌 지도 벌써 한 10여 년이 벌써 넘은 것 같은데요. 우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HRD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 학습자 중심의 어떤 트레이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벌써 오래전서부터 많이 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이러한 어떤 그 실제
프랙티스를 앞당기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HRD는요, 굉장히 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학교 교육은요, 프레드릭 테일러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부의 미래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부의 미래라는 책에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100년 이상 해왔던 이런 학교 교육 형태의 HRD는요, 우리 록펠러가 후원하는 어떤 테일러리즘에 따라서 1912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장의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공장의 노동자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무언가를 가르칠 때 일정 수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는 것은 어떤 평균의 학생들을 위한 표준 교육, 이게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개개인의 학생의 어떤 실력 향상 정도가 아니라 특정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책임지는 것. 이게 이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효율성을 따지는 어떤 테일러리즘에 따라서 이때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내용을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은 속도로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유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습에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교육을 통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실 상황에서 또는 HRD 상황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교실에 3, 4명씩 있는 상황에서 교사나 또는 강사가 학생들 하나하나를 맞춰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뭘까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개별화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새 어떤 얘기를 하냐, 미래 교육은 우리가 평균을 위한 표준 교육, 이 테일러리즘이 종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개별화 학습을 위해서는 따라서 당연히 어떤 디지털 학습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해진 거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 장표에 사례를 든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산타토익이라든지 또는 아이스크림, AI 홈런 뭐 이런 기업들이 요새 광고들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죠? AI 기반의 그래서 어떤 디지털 학습들을 해주는 어떤 기업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러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업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 덕분에 개인 맞춤형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학생 중심 교육, 특히 자기주도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어떤 개인 주도적인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Every Student Succeed Act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모든 학생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을 실시하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ESSA라고 하는데요. 재미난 것은 이 미국에서 ESSA에서 제시한 어떤 6가지의 어떤 역량 중심 교육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 SSA에서 얘기한 어떤 6가지 역량 중심의 기본적인 교육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잠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SA에서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기본 원칙 첫 번째는 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명의 교사가 교실 내에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기존의 수업 방식은 좀 지양하고 개별 학생들의 학습 동기 또 학습 목표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어떤 개인 맞춤형 학습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HRD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2014년도, 2015년도에 ATD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들은요,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이 앞으로 HRD, 우리 기업의 HRD에서도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개인 맞춤형 학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ESSA의 기본 원칙 두 번째를 보면요. 성과 중심 학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성과 중심 학습이라는 게 우리한테 큰 시사점을 주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정해진 학습을 채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는, 우리가 대개 보면 자동적으로 진학을 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학년이 상승하는 이런 어떤 카네기 학점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정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숙달한 정도를 증명했었을 때 그때 상급 학년 수업을 듣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즉 학습도 이제는 성과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HRD에서도 여태까지 보면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HRD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 학습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들을 체화가 되면 그것들을 현장에 가서 적용을 해서 그것이 바로 업무의 성과로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배웠다, 러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러한 러닝이 비헤이비어 체인지로 연계가 돼서 결국은 어떤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화하고 현장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의 방식도 이런 어떤 성과 중심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ESS의 기본 원칙 두 번째는 성과 중심 학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 HRD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바로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죠. 학생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수업을 설계하고요. 또 학습 방법을 정하고요. 평가까지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 HRD 부서가 이제 반문을 좀 해봐야 될 포인트가 또 여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조직에 있는 학습자들한테 어떤 선택권을 주었는지, 우리 학습자들이 다양한 어떤 학습의 방법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학습의 방법을 찾아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학습을 하고 그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학습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 고민해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조직 내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업무와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업무 성과와 직결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학습을 자기 스스로 하는 모습들은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하고 학습이 바로 연계돼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들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이러한 솔루션을 좀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SS의 기본 원칙 네 번째는요, 과정 위주의 평가입니다. 즉 결과가 아닌 우리가 학습을 하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과정 위주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우리 HRD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HRD가 물론 성과를 추구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성과 이전에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행동의 변화 이전에는 학습이 일단 잘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학습이 잘 되었는지, 그리고 학습된 내용들을 정말 잘 적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어떤 평가들을 충실히 할 때 HRD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을 조직 내에서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ESS의 기본식 네 번째는 과정 위주의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칙을 보면요, 또 재밌는 내용인데요. 프로젝트 중심의 협업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교실 상황에서 보면 교사는 설명을 하죠. 또 학생들은 그 내용을 받아줬고 또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등수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어떤 경쟁 학습이 개인한테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학생들끼리 협업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하고 또 학습한 내용을 서로 친구들한테 설명하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학습하고 성과를 내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학습뿐만이 아니라 학습 이외에 우리가 미래 세계의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죠. 그러한 역량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 HRD 분야에도 또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어떤 프로젝트 중심의 협업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해서 어떤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 팀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발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마지막 ESSA에서 제공하는 기본 원칙 6번째는요. 학습 분석학의 적용입니다. 즉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용 빅데이터를 활용해서요. 학생 개인별 학습의 현황 또 학습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이 요구되는지 결정하는 어떤 그런 근거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학습 분석학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HRD가 전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학습 분석학, 러닝 애널리티스는요, 앞으로 모든 교육의 모든 어떤 솔루션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임직원들도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역량의 수준, 그 다음에 나의 업무의 성과, 이와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한테 필요한 학습들을 나한테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학습한 내용들이 다시 나의 역량으로 올라가서 어떤 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나한테 필요한 어떤 역량, 또 나한테 필요한 어떤 학습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학습 분석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게도 우리가 미국의 학교 교육을 위한 어떤 ESS의 기본 원칙은요, 어떤 미래 시대를 생각하는 우리 HRD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어떤 중요한 시사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HRD의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학습은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학습의 모습은요,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 개별화된 학습 경험, 그래서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 우리가 학습 경험이란 말들을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화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주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과 비슷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줄 것인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이건 디지털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면서 효율성 중심에서 이제는 어떻게 개개인의 학습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어떤 효과성 중심으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HR 부서가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하니까 그때 와서 찾아서 들으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향후에는 업무 현장에서 모바일,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 나한테 개별화된 어떤 디지털 학습 경험을 가지고 필요한 학습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면요, 우리가 투 시그마의 법칙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보면요, 평균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별 맞춤 학습을 잘 해줄수록요, 학습의 성과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우리 두 개의 어떤 시그마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습의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맞춤형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투 시그마의 법칙에 의해서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게 되고요. 이 높아진 학습의 효과는 결국 우리 구성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과도 또 직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작년에 이제 ATD에서도 변화된 학습 환경에 대해서 설명한 어떤 세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9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는 학습자들이요,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학습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이제는 유튜브에서 많이 하죠. 유튜브에 가면 정말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학습을 못하지는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요새의 학습 환경은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속된 말로 널려 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높은 접근 가능성,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HR 부서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자 이때 들어오세요 라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내가 정말 필요한 컨텐츠가 뭘까?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고 그 내용을 다시 업무에 적용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컨텐츠는 점점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뭐 50분짜리 컨텐츠 만들었지만 길다. 그래서 25분으로 줄였어요. 25분도 길어요. 이제 10분, 15분으로 줄였어요. 이제 그것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4분, 5분, 뭐 심지어는 뭐 2분, 3분. 우리가 컨텐츠의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HRD는요. 학습 내용의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시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컨텐츠를 학습하고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의 어떤 적시성이 이제는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또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학습자의 경험이 중시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인 학습자들이죠. HRD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HRD 대상은 그런 어떤 성인 학습자들은 모두 개인이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같이 나눌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말씀드리지만 개인 맞춤형 학습 뭐 이거는 이제 큰 대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학습이 다양한 컨텐츠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학습을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감각들을 느끼는 뭐 AR, VR 같은 것들 보면 다양한 감각들을 활용하는 그런 학습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활용한 학습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상황이지만 어떤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활용한 학습들도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환경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조직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어떤 학습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정말 필요한 학습들을 우리 임직원들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요사이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많이 논의가 됐던 게 바로 언택트 러닝이죠. 저는 이 언택트 러닝이요. 팬데믹 시대 대응을 위한 HRD 분야의 비대면 학습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언택트 러닝은 컨글리시라고 얘기하죠. 원래 정확한 영어의 표현은 non-contact learning. 또 우리가 또는 on-tech learning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 언택트 러닝을 좀 좁은 의미로 따지면요. 아마 여러분들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지칭하는 어떤 virtual train이라고 보셔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앞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학습 환경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 언택트 러닝의 어떤 개념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택트 러닝을 좀 넓게 해석을 하면요.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학습의 효율성,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고 구성원,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자기주도적 학습, 상호작용 학습, 혼합형 학습의 방법을 적용한 학습이 저는 언택트 러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언택트 러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러닝, 모든 분들 다 이러닝 해오셨죠. 이러닝은 대표적인 테크놀로지 기반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러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러닝이 우리 HRD의 집합교육과 더불어서 큰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었지요. 그런데 이 어떤 이러닝의 문제가 뭘까요? 이러닝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코스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컨텐츠를 반드시 학습해야만 다음의 컨텐츠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걸 학습해야만 또 다른 컨텐츠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학습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개념에 비춰봐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겁니다. 컨텐츠를 잘게 쪼개야 된다는 거죠. 컨텐츠를 잘게 쪼개서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는 높아질 거다. 우리가 4, 5년 전에 아주 ATD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이 마이크로 러닝이죠. 이 마이크로 러닝도 테크놀로지 기반의 대표적인 언택트 러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 러닝을 저는 개념적으로 좀 더 어떤 AI,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큐레이션 해서 해준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스마트 러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러닝, 마이크로 러닝, 스마트 러닝은요. 대표적인 언택트 방식의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언택트된 어떤 테크놀로지 기반의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스마트 러닝은요. 그래서 앞으로 자기주도형의 어떤 테크놀로지 기반의 디지털 러닝으로서 자리매김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언택트하는 방식은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셜 러닝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셜 러닝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1950년도에 벌써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회적 학습의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멘토링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멘토링과 같은 것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면대면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소셜 러닝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웹상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웹상에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전문가와 미팅을 하면서 또는 상사와 미팅을 하면서 그 분야의 내용 전문가와 미팅을 하면서 또는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하는 형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뭐라고 하냐면 테크놀로지 기반의 소셜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소셜 러닝은 이미 우리 ATD에서도 10년 전부터 강조가 되었던 어떤 대표적인 언택트 러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은 상호작용 방식의 전 언택트 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지금 가장 많이 활성화된 학습 방법이 뭐죠? 바로 실시간 비대면 교육입니다. 이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virtual training이라고 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예전서부터 이 virtual training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왜죠? 바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서로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학습을 시킬까라고 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왔던 솔루션이 버추얼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이 버추얼 트레이닝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재조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버추얼 트레이닝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우리 HRD 부서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버추얼 트레이닝의 핵심은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버추얼은 트레이닝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버추얼 코칭도 가능하고요, 버추얼 멘토링도 가능하죠. 그래서 버추얼 상에서 코칭하거나 멘토링하는 것도 다 상호작용형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요새 AR이나 VR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AR과 VR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으로는 몰입감을 주는 학습, 몰입형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mmersive learn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몰입형 학습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 그대로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자, immersive learning, AR, VR 또는 virtual coaching mentoring, 그 다음에 virtual training, 이 social learning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자,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학습을 하지만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언택트 러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좀 강조돼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기주도 학습의 방법 또는 상호작용의 학습의 방법을 이제는 어떻게 혼합해서 블렌디드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어떤 그 블렌디드 러닝의 요새 최근의 대명사는 거꾸로 학습인 플립 러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혼합형 학습, 상호작용 학습, 자기주도 학습은요, 테크놀로지 기반의 언택트 러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HRD 부서가 이러한 어떤 언택트 러닝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러한 기반하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어떤 조직에서 HRD 부서에서 해야 되는 어떤 디지털 러닝 전략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런 언택트 러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언택트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컨텐츠를 디지털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디지털 학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자연스럽게 디지털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밸류 체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업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업의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 뭐 여러 가지 일단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HRD는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죠. 리더십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무교육이라는 컨텐츠들, 또 하나는 어떤 핵심 가치 등을 포함한 조직 전체에 어떤 사람들한테 필요한 가치관과 관련된 이런 컨텐츠들. 자, 이런 어떤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컨텐츠들 중에서 우리 조직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컨텐츠들, 또는 우리 조직의 가치와 관련된 컨텐츠들, 또는 필요하다면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어떤 맵으로 만들고 그 맵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이북 또는 동영상 또는 웹사이트 또는 위키 또는 블로그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디지털 컨텐츠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컨텐츠의 전환을 해줘야만 학습자들은 필요할 때 자기가 웹서핑을 하거나 또는 이러닝이라든지 마이크로러닝을 듣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듣는 퍼포먼스 서포트, 수행 지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근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학습 경험을 줄까? 결국 디지털 학습 경험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잘 디지털화 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업에서는 지금서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디지털로 바꿔서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굳이 아날로그 형태의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사례는요, 글로벌 기업들은 벌써 컨텐츠들을 디지털화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의 항공사는요, 기장들이 잠시 쉬는 시간에 인터넷을 못 쓴답니다. 그럴 때 학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컨텐츠들을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넘기면서 이북 형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디지털 컨텐츠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 우리가 70, 20, 10의 법칙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리가 70, 20, 10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70 우리가 특히 그 무형식 학습 중에서도 경험을 통한 학습을 우리가 7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을 통한 학습을 할 때 이런 어떤 학습을 지원해주는 어떤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자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job aids, 직무수행 지원 도구를 만든다거나 또는 업무상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또는 사람들과 어떤 COP를 만든다거나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위키 또는 블로그 또는 포럼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뭐 참고 문헌 또는 FAQ 필요하다면 정말 FAQ를 한다거나 또는 뭐 서치를 할 수 있거나 또는 팟캐스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자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쉐어포인트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녹음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어떤 70, 그동안 우리가 무형식 학습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로 회자가 되었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무형식 학습의 도구들을 우리가 디지털화함으로써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디지털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챗봇 같은 것들이 또 첨가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요 디지털화해서 우리의 조직 구성원들이 디지털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략을 지금서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는 디지털 러닝 전략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조직은요,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대 변화가 크죠. 우리 조직 내에 저는 흔히 4개의 세대가 우리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60년대생을 주축으로 하시는 어떤 베이비 부머 세대, 뭐 학문적으로 63년생을 기점으로 한다고 하지만요. 그 다음에 어떤 70년대를 대표하는 어떤 X세대,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 M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90년대를 이야기하는 Z세대. 지금 보면요, 모든 조직에 4개의 세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런 어떤 세대의 학습 방법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50대,
어떤 가까우신 분들은 교육이라는 건 모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교육이야 라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사고들을 갖고 계신 데 비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러한 어떤 학습 방법을 훨씬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거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어떤 영향. 그 다음에 52시간제 영향. 52시간제 정말 우리한테 큰 임팩트를 줬죠, 현재. 우리가 업무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가 앞으로는 우리가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제 같은 것들이 지금 기업에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꼭 반드시 나와서 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기업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어떤 영향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합교육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팬데믹이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게 된 거죠. 따라서 어떤 미래 HRD는요, 일단 우리의 한 축은 저는 일단 하이브리드 교육, 실시간 비대면 교육과 실제적인 과거의 집합교육을 같이 섞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솔린하고 전기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간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교육은 우리가 일부 사람들은 기존의 집합교육 형태로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지금과 같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 또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 제가 아까 버추얼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버추얼 트레이닝이 우리 교육의 하나의 큰 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HRD 조직 내에 어떤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 또는 교수 설계하는 역량 또는 이 퍼실리테이션 비대면 상황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몇몇 기업에서는요, 작년부터 이런 어떤 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제프 스미스라는 어떤 줌의 룸 총괄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업무 처리 방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우리가 이전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들이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해서 두 가지 종류, 즉 대면이 필요한 소통, 또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소통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말들을 그대로 우리 HRD에 좀 접목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 HRD는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과거처럼 모든 것들을 집합교육과 이러닝만으로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분하는 작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우리가 집합교육으로 했었을 때 효과가 있는 교육들, 또는 집합교육 이외에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했었을 때 효과가 있는 교육들, 또는 자기주도적인 어떤 동영상 교육으로 효과가 있는 교육들, 아마도 이 세 가지를 HRD 부서에서는 이제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구분에 따라서 HRD를 하는 어떤 방법상의 전략들을 새롭게 짜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뭐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출처를 좀 밝혀놓긴 했는데요. 하이브리드 교육의 모습은요, 전통적인 학교 모습의 그런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어떤 면대면을 일부는 하고요. 더불어서 온라인 학습을 실시간 중계를 해주는 이런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교육은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HRD 조직 중에서도요, 이미 하이브리드 교육을 적용해서 하시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 교육은 우리 미래에 우리 HRD의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고요. 이런 하이브리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교육을 하는 어떤 역량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완전 실시간 비대면 교육, 버추얼 트레이닝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추얼 트레이닝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웹 기반 강의실 플랫폼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죠. 뭐 줌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웹엑스라는 플랫폼도 있고 또 우리 공공부에서 구름이라는 플랫폼들을 현재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다양한 웹 기반의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서로 떨어진 장소에서도 참가자들이 학습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들과 함께 학습 목표를 정의하고 또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식, 실시간으로 하는 어떤 강사주도 교육이 바로 버추얼 트레이닝입니다. 이 버추얼 트레이닝은요, 학습자 참여자의 수하고 상호작용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몇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냥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 웹캐스트.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하는 형식이 웹캐스트에 굉장히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00명의 사람이 있고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를 하고 나서 Q&A 같은 것들을 하는 형식의 어떤 웨비나. 자,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버추얼 트레이닝은요, 15명에서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의 교실, 버추얼 클래스룸이라는 하나의 교실에 들어가서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으로 동기부여하면서 강사 주도로 또 학습 목표를 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연결되면서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그래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이것이 바로 저는 버추얼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버추얼 트레이닝도 하나의 HRD의 솔루션으로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시간 어떤 비대면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비대면 교육의 인프라를 그래서 먼저 좀 잘 갖춰줘야 되겠다. 이미 이런 것들을 갖춰진 조직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실시간 비대면 교수 설계할 수 있는 역량들을 그리고 갖춰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대면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집합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마다 강사나 이런 분들이 어떤 다른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의 집중력을 유지시켜주는 전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대면 실시간 상황으로 가면 집중력이 5분으로 떨어집니다. 5분 이하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떨어진 집중력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주의를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퍼실리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프레임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 러닝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디드 러닝을 활성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요, 교육의 설계는 거시 설계하고 미시 설계가 있었어요. 거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큰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합교육으로 할래, 이러닝으로 할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 설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거시 설계 차원에서 이제 브랜디드 러닝은 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집합교육 예전처럼 이틀, 3일, 일주일 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또는 길어야 한 이틀, 이렇게 굉장히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적인 내용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러닝 같은 걸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필요한 내용들은 와서 어떤 토론이라든지 심화학습을 하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방법 플러스 다양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택트 러닝의 방법들을 조합한 어떤 브랜디드 러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언택트 러닝을 조합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또 대면을 혼합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에서 좀 더 벗어나서 비대면 어떤 실시간 교육, 뭐 마이크로 러닝, 뭐 이런 것들을 혼합하는 이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HRD 부서는 앞으로 세 가지의 역량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HRD 펑션이, HRD 기능이 제대로 좀 발휘를 하려면요,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집합교육 역량입니다. 아마 팬데믹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 집합교육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교육을 하는 역량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집합교육이 정말 유용한 학습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문성의 초기 단계에서 예를 들면 신입사원 교육을 해준다든지 또는 그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집합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거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 집합교육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HRD 부서는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어떤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동영상을 잘 개발할 수 있다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외부의 아웃소싱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가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동영상들을 아웃소싱이든 자체적이든 제작하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디지털 러닝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량들이 좀 필요하고요. 특히 기획 단계에서 이걸 어떻게 기획하는지, 이것이 이제 HRD 부서의 주요 역할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량은 뭐냐면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하는 역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세 가지의 역량을 조합해서 이제는 HRD 부서가 창의적인 어떤 그 브랜디드 러닝들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례는 벌써 몇 년 전에 나왔던 어떤 그 글로벌 기업의 사례인데요. 리더십 교육을 7주간 하는데 이 기업은 만나서 집합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학습을 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주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전략적 리더십에 대해서 e-러닝으로 첫 번째 주는 학습을 하게 해요. 두 번째 주는 라이브 세션, 실시간 라이브 교육을 또 2시간 정도 하면서 어떤 전략적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습니다. 또 세 번째 주에는 또 동영상을 들어요. 네 번째 주에는 또 실시간 라이브를 들어요. 뭐 이렇게 다양하게 7주짜까지 하면서 액션 플랜을 만드는 것까지 만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뭐가 있냐면요. 소셜 러닝이 이루어져요. 리더십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자기가 리더십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했었을 때의 내용들, 그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성찰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의 어떤 블렌디드 된, 언택트 된 어떤 교수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업의 컬처, 우리 기업의 어떤 문화하고도 연계돼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마이크로 러닝도요. 작년 ATD에 보면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텐츠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컨텐츠를 실제 업무에서 시작하기 전에, 준비 전에 그걸 학습하고 하는 어떤 준비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습에 대해서 팔로워, 그 강화시키기 위해서 학습 증진시키기 위한 용도로 마이크로 러닝 쓸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사람들한테 필요할 때 짧은 형태의 학습으로 오픈해서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필요하다면 검색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마이크로러닝 활용하든 성과 향상에만 도움이 되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디지털 자산들, 학습 자산들은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네 번째 디지털 러닝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습과 평가의 디지털화입니다. 사실 실습과 평가를 디지털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학습의 디지털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실습과 평가. 이거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고민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대규모 장비가 필요한 학습이 아니라면요, 디지털 자산 또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실습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디지털 학습을 하되 평가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직의 어떤 문화, 학습 문화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떤 문화를 구축하는 어떤 접근 방법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특히 치과대학의 어떤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교수 설계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닝을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에서 한 것이 이북을 다 만들고 의대생들의 어떤 학습 자료들을 다 이북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해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할까?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까? 또 그 사람들이 주로 있는 곳은 어딘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디지털 솔루션들, 학습 솔루션을 차용을 했는데요. 재밌는 건 우리 그 최근에 학생들은 멀티태스킹도 잘하고 스스로 학습도 잘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많은 어플들을 잘 활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그 치과대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뭐냐면요. 일단 시험도 일렉트로닉 이그잼을 봅니다.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요. 시험을 이런 어떤 그 아이패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체제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시험만 그렇게 보냐? 실습도 이렇게 해요.
실습은 practice라는 어떤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예를 들면 의과대학에서 실습한 그 실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서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촬영한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것을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동료들이 그 친구가 실습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보면서 피드백을 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걸 보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셀프 리플렉션, 내가 실습한 거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교수님께서 학생 개개인이 했던 실습에 대해서 코칭하고 멘토링을 해줍니다. 이런 어떤 프랙티스라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러닝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평가와 실습인데요. 이러한 어떤 평가와 실습도 이러한 기제들을 활용한다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5번째 디지털 러닝 전략으로 좀 말씀드린 건 새로운 LMS를 좀 도입하는 걸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디지털 러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LMS를 도입하거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해주는 어떤 벤더사와 협약을 맺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스킬들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죠. 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을 탐색하고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더 디지털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은 저는 우리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요, 우리가 디지털 러닝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되게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분명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HRD의 영역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자기가 학습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인식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학습의 방법을 탐색해서 자기가 그 방법에 따라서 학습을 실시하고요. 그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요. 적용한 것이 다시 나의 어떤 학습 이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HRD의 모든 우리 고객, 우리 그 임직원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학습 경험을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은 바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교육 포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교육 포털이나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디지털화돼서 디지털로 학습 경험을 쌓고 디지털로 학습한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LMS를 도입하거나 차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학습 동기 향상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러닝이 되고요. 학습의 주도권이 개인한테 가서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요. 이제 HRD 부서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들의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련된 어떤 전략, HR과 연계된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디지털 러닝은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배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스스로 학습 동기를 가지고 개인 및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의 특성에 맞게 또 기업의 어떤 인사 제도하고 연계돼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학습 동기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디지털 러닝의 6번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디지털 러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해나가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해봅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좀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받은 질문들이 좀 몇 개가 되는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합 연수에서 비대면 연수로 변화하고 있는데, 비대면 연수할 때 학습 능률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실시간 비대면 교육을 할 때는요. 학습자의 주의 집중력이 5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퍼실리테이션을 하실 때 학습자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랄까요? 뭐 줌과 같은 어떤 그 플랫폼들을 보면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팅창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주석을 달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손을 들게 한다거나,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팅을 해주는 게 일단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번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조직에서의 어떤 학습에 대한 어떤 원칙들을 만들고, 그 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그라운드를 학습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반드시 카메라를 켜주게끔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습할 때 채팅방에다 자기 의견을 하나 이상씩은 적게끔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라운드를, 학습이 잘 몰입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먼저 우리 HRD 담당자들이 만들고, 이를 통해서 비대면 학습도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사는 그때 퍼실리테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서 사업군이나 직무 역량 등이 너무 다양해서 한정된 자원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효과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정말 이건 진지한 고민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사업군이나 직무 역량군이 굉장히 다양하죠. 아마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맞춤형 학습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조직에서 가장 그 직무가 많은 직무가 뭐냐, 또는 우리 조직에서 가장 백본이 되는 지식은 뭐냐, 그 비중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데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확산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은 외부의 아웃소싱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술에 진짜 배부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근데 먼저 체험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먼저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질문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네. 자, 프로젝트 중심 협업 구성 시 참여 구성원들의 직무가 다르고 역량 수준도 다른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관련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저는 참 이 협업팀을 구성할 때 일단 먼저 역량 수준과 직무가 다르다라고 했는데요. 주제를 잘 설정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처음 할 때 학습에 초점을 둘 것이냐, 성과에 초점을 둘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먼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습에 초점을 둔다라고 해서 한다고 보면 역량의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역량 수준이 비슷한 사람으로 팀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 그 성과를 보는 것도 필요하죠. 되도록이면 HRD 부서는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학습자의 어떤 직무, 그 다음에 역량 수준들을 사전에 파악하시는 게 저는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섞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그 HRD 하시는 분들은 그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 수준이나 직무 수준들을 먼저 잘 좀 파악을 하셨다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히 섞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 없이 그냥 먼저 팀부터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곤란한 경우들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건 좀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또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자, R 프로그램들을 활용한 어떤 빅데이터 분석 역량이 HRD 담당자로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 역량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저는 일단 개인 차원이 아니라 HRD 조직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HRD 조직 차원에서 HRD 부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을 데려다가 HRD 부서에 데이터를 주고 그걸 우리 HRD를 해왔던 사람들이 활용하는 접근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우리 HRD 담당자들이 지금처럼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역량을
기르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후자가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선택하실지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 HRD 담당자가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이 있다면요, 적용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 HRD와 관련된 데이터를 먼저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리더십 교육이라 그러면 우리 조직의 어떤 리더들의 어떤 리더십 역량의 수준과 관련된 데이터, 또 학습의 어떤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그 다음에 업무 성과와 관련된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들을 쭉 모아서 R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관련성이나 또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체 역량의 평균값 중에서 개개인별로는 어떤 역량의 수준들이 어떤 평균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분석들을 R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외에도 뭐 만족도에 대한 분석들, 뭐 학습 성과에 대한 분석들, 업무 성과에 대한 분석들 다양하게 저는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무궁무진하다. 일단 R에 대한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먼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공공 분야에서는 아직도 집합교육에 대한 맹신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 효과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공 분야는 아직도 집합교육을 많이 하시죠. 뭐 가능하다면 집합교육을 뭐 하시는 것도 효과적으로 아주 잘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조직의 리더분들 또는 어떤 이런 분들이 어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긍정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요새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자기주도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상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5개를 좀 해보자. 제가 시간을, 거의 뭐 1시간하고도 1분이 좀 지났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HRD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성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조직 내에서의 어떤 HRD의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디지털 러닝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다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전략적으로 좀 해나가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디지털 학습의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제 첫 번째 세션에서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